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Give me my country, you can keep the rest.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it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 then take off your boots, you rhinestone frog. 쌍용 자동차가 코란도의 시승 행사를 소규모로 진행을 해서 이 친구하고 같은 차를 타게 됐어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모터그래프의 전승용 기자인데요. 자, 여기는 경기도 이천에 뭐 공방이에요. 나무 뭐 만들기 체험 이런 거를 하러 왔는데 요즘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승 행사에 이런 공방 같은 거를 끼워 넣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1시간 좀 넘게 뭔가 이렇게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네, 이런 거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일단은 뭐 코란도는 이제 차 얘기해야죠. 코란도는 올 초에 출시를 했어요. 저희도 되게 추운 날 이거를 시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송도에서 했는데 저희가 주변을 잠깐 돌아보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여기 되게 한가한 도로라서 지금 좀 누가 반대로 세워놨어요. 차를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서 있는데 체리레드라는 컬러의 시승차고요. 이 차에는 그다지 많은 뭐 상당한 옵션 들어있는데 썬루프 같은 건 지금 없어요. 다 렌터카를 활용해서 지금 이 시승차를 만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19인치 타이어가 들어있고 1.6L 디젤 엔진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이신의 6단 변속기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1.6 디젤 엔진은 한 136마력, 토크는 33 정도 나오는데 그다지 뭐 2급의 차에서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출력이 일단 수치만이라도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뭐 대단하다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적당하다, 어포더블 영어 쓰자면 뭐 그런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어요. 아까 오면서 뒷좌석 시승을 해봤는데 이 고속도로에서는 약간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렁하면서 튕겨 오를 때에는 불안하게 쫙 점프를 했다가 좀 출렁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소형 SUV의 어느 정도의 그 중형 SUV라고 해야 되나요? 이 차급을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계를 벗어나지는 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격대가 이 차를 선택하는 가격이면은 상당히 뭐 주변 가격에서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런 것 중에 굉장히 고급 럭셔리 좀 더 멋있는 그런 차를 찾으려면은 사실상 뭐 볼보나 뭐 이런 브랜드 뭐 벤츠나 BMW의 비슷한 클래스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대중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8년 만에 이 차를 쌍용 자동차가 내놨는데 쌍용 자동차의 그런 색깔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일단은 뭐 겉모습은 쭉 둘러보면서 이제 보여드렸고 저희는 시승을 나가서 좀 이제 나머지 구간 저희가 제천까지 가게 되는데 그 구간을 제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좀 느낌이 다른가, 그때 송도에서 잠깐 탔을 때하고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mebody holler about what they gon' do for me, boy, I be rich. Oh, your sister knows who, and your brother gon' do something for us, but they just ignore steady boys with a chorus. And check the flow now, no, now, I don't wanna hear. 자, 이 차를 처음 타니까 첫 느낌은 지금 시트가 좀 저보다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트가 이렇게 엉덩이를 양쪽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끝을 이렇게 좀 조이는 듯한 약간 좀 작은 느낌. 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키가 있고 그런 덩치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180이 좀 넘고요. 몸무게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꽤 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타니까 이 차는 약간 좀 좁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는 최대한 아래로 내려보면은 조금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내려가는 느낌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더라도 이게 그다지 내려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네요. 일단은 실내는 되게 깔끔하고요. 검정색, 지금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검은색의 그냥 인테리어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동을 버튼을 눌러서, 시동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딱 눌러서
시동을 걸어보면은 굉장히 두 개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이 디스플레이들이 있는데, 전면 계기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디지털로 돼 있어요. 아주 필수적인 안전벨트 혹은 주차 브레이크 이런 경고등 같은 경우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계기판은 그냥 디지털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여기에 연동이 되는데, 계기판을 완전 디지털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연동해서 그래픽으로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타이어 정렬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의외의 그런 것들인데, 사실 쌍용차는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게, 전 세계의 이런 브랜드는 거의 찾기 힘들 거예요. 아마 승용차를 만들지 않는 SUV만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살아나는 중이고, 인도의 자본을 수혈받아서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지 많지 않은 라인업을 가지고 선전하고 있는 회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곳곳에 이제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첨단 안전장치라고 하는 차선 이탈, 스티어링 휠 주행하면서 잡아주는 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항목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디파이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제3의 부품회사 혹은 개발사에서 가져와서 이 차에 맞게 수정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붙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차에 맞게 잘 녹여냈느냐, 이 차의 성향에 맞게 디자인을 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이 차는 좀 그런 면에서는 쌍용차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서 좀 투박한 것들이 있어요. 220V 단자가 뒤에 있어요. 이 2열의 앞에 보면은 220V는 있는데 의외로 USB가 없어요. 그리고 의외의 것이, 여기에 이렇게 송풍구들이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송풍구처럼 생겼지만 막힌 곳, 이런 것들도 있는데, 뒷좌석에 송풍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여름에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나라인데 뒷좌석 송풍구가 없는 거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신에 출시 때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앞좌석에 이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양쪽에 넣어서 여름에도 쾌적하게 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여름에 뒷자리는 쾌적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앞자리는 쾌적하고요. 그래서 이 차는 앞에 두 명만 다 쾌적하게.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그다지 특이점은 없어요. 사실상 이 주행 모드, 스포트, 노멀, 윈터 이렇게 있는데, 윈터는 출력을 좀 죽여서 눈길에서 막 미끄러지면서 달리는 게 아니라 그립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모드일 테고요. 스포트 모드는 노멀과 다르게 좀 더 변속 시점을 좀 당긴다거나, 스티어링 휠의 힘을 더 이제 단단하게 잡아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 운전해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긴 힘들더라고요. 그냥 전자식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놨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되게 출발할 때가 부드럽고 좋잖아. 주행 모드를 확인해 봤는데 노멀이고요. 이게 이렇게 돌리게 생겨서, 예를 들어서 BMW의 그것처럼 이렇게 돌아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한 번씩만 돼요. 오른쪽으로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스포츠, 노멀, 그다음에 윈터, 이 세 가지가 있는 모드네요. 일단 노멀 모드에서도 시작할 때 출발은 되게 가볍고요. 오토 스타트 스톱이 시작이 되면은 저기 시간이 나와요. 굳이 저런 걸 왜 해주는 거지? 브레이크가 시작되는 지점이 굉장히 깊게 있네요. 이 차만 그런가? 나중에 다른 차도 한번 타봐야겠어요. 이게 처음에 한 요만큼 20-30% 밟을 때까지는 거의 느낌이 없다가 한 절반 이상 밟고 나야 이제 브레이크 감속이 시작이 돼요.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한 옛날 얘기하자면 15년 전에 무쏘가 밀리던 그런 느낌? 항상 쌍용차 타면은 이것과 저것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각의 생산지에서 온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조화를 이루는 때가 언제일까 매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티볼리였더라?
베리 뉴 티볼리인가? 뭐 그 아무튼 6월 4일 날 동대문 DDP에서 신차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2015년 1월에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아주 화려하게 한번 다시 해볼 거라고 하는데, 그때 티볼리는 좀 더 이렇게 정돈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It's life's a journey, so come along, enjoy the ride like. 자, 해가 좀 졌어요. 이게 앞에 헤드라이트가 지금 켜졌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켜진 표시가 보이죠? 오토 상향등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네, 여기 들어왔어요. 오토 상향등 표시가 들어왔는데 저거는 앞차를 감지해서 마주오는 차에 눈부시지 않게,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하향등으로 바꾸고요. 일정 속도 이상에서만 상향등을 켜주는 거죠. 자동 오징어 같은 기능이에요. 밤이 된 상태에서 옆에 패널을 딱 보면은 파란색에 지금 또 살짝 금색, 빨간색, 보라색, 네, 저게 무슨 몇 십가지? 30몇 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세팅도 해놓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코란도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 디자인을 검은색의 하이그로시에 반사되는 재질을 기본적으로 사용했고, 그 위에 혹은 그 안에 속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독특한 인테리어를 완성을 한 거예요. 사실 쌍용 자동차에서 그간 볼 수 없었던 인테리어고요. 앞으로도 티볼리에도 이런 인테리어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신형 코란도의 뒷좌석은 꽤 넉넉한 편이네요. 시트를 뒤로 더 넘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리클라인이 꽤 되는 편인데, 이렇게 누우면은 좀 누워서 가는 듯한 편한 자세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반쯤 누워서 있고, 헤드레스트 받치면은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고, 이 위에 여유도 좀 있어서 상당히 편한 좌석인데, 근데 좀 이렇게 통통통 튀는 느낌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코란도 주행을 해봤고요. 고속도로도 좀 달려보고 일반 길도 좀 달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고속 주행 성능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약간 통통통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고속에서도 꽤 괜찮아요. 근데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조금 더 승차감이 안 좋네요. 그런 차이는 좀 있고,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MVH는 생각보다 좋아서 기대했던 거 이상이에요. 이 고속 주행을 해봐도 그렇고요. 지난번 시승행사 때는 송도에서 이 다리를 건너 다니는 아주 무난한 코스였기 때문에 제대로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도로 포장도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중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좀 다른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반면에 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말하기가 애매한 정도의 그런 점이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타기 괜찮은 차,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쌍용차에서 만들었던 그 행사 중에 이 차를 개발할 때 나왔던 연구원분들이 실무급, 그러니까 임원급이 아니라 실무급에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잠깐 짧게 Q&A를 좀 했었는데, 그 얘기는 기사로 따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지금 코란도를 타봤습니다. 조만간 티볼리 나온다니까요. 그 차 타고서도 그때 또 한번 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